화성식품노조는 2022년 제27차 정기대의원 대회를 개최하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산별노조 창립 18년 만에 연맹을 해산하고 단일한 산별노조 시대를 선포한 것입니다. 2022년 노조는 단일노조로서 조직운영 체계 정립과 산별교섭 준비 구체화,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동안전 보건사업 강화, 노조 탄압 분쇄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이라는 사업기조와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산별노조 완성과 함께 단일조직 운영원리에 맞게 규약과 규정을 정돈했습니다. 일관된 지회규칙과 사회연대위원회의 규정, 성폭력 예방 및 처리 규정 등 각종 규약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산별교섭 본격화를 위한 관련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 산별교섭 본격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직 내 토론과 논의를 활발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화성식품노조는 교섭 방침으로 직장 내 괴롭힘 노사공동조치위원회, 기후위기 대응과 유해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노사공동선언문의 2대 공동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2대 공동요구안을 모두 합의한 사업장은 19개, 직장 내 괴롭힘 조항만을 합의한 사업장은 37개, 유해화학물질 조항만 합의한 사업장은 4개였습니다. 산별노조 공동요구안 관철을 위해 교섭 방침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갑시다. 산별노조 교육을 위해 교육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화성식품노조의 역사와 공동요구안 등을 주제로 전 조합원 교육을 시도하였습니다. 신규지회 대표자 의무교육, 중앙위원 교육, 선동학교를 진행하는 등 교육 대상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교육활동가 대회를 도입하고 5년 만에 선전홍보학교를 재개하는 등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신입조합원 교양 책자와 실무 매뉴얼을 발간해 지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조의 주요 사안을 시민들과 조합원들에게 보다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유튜브, SNS, 텔레그램 채널 등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으로 월간 화성식품 포스터를 만들어 현장에까지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 구석구석까지 노조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중앙, 지부, 지회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5월과 7월 두 차례 지부 순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부 순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업종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을 넘어 노조의 이미지와 가치를 새롭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노조 명칭 변경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명칭 변경 사업에 대해 우려와 걱정, 이견도 있었지만 명칭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명칭 변경 사업은 부결됐지만 화성식품노조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함께 가꾸어 갈지 계속 논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2월 여수국가산단 여천 NCC에서 폭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다수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다쳤습니다. 우리는 조합원들의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절박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2022년 대의원대회에서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동안전 보건사업 강화를 목표로 내걸고 투쟁했습니다. 여천 NCC 중대재해를 계기로 S51 중대재해사고, 대일개발 폭발 중대재해사고, SPL 중대재해사고, 한국카본 폭발 중대재해사고 등 각종 산재사고에 대해 긴급하게 대응했습니다. 석유화학 사업장의 산재사고 원인으로 노후설비를 지목하고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대산, 여수, 울산, 지역순회 토론회, 국회 토론회, 현장 증언대회,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등 전 조직적 역량을 투여하였습니다. 우리의 투쟁과 노력으로 의원 발의를 통해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발의한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움직여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4월 건강권 투쟁의 달 사업, 시민 걷기 대회, 인증샷 올리기 등 죽지 않고 일할 권리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위해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산별노조 노동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동안전보건간부 21명이 실무학교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10년 만에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75명의 간부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틀간 참석자들은 산보위, 위험성평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신건강,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등 다양한 주제를 토론하고 노동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여 화성식품 노조 조직과 투쟁에 도움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화성식품 노조는 1월 12일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2022년 화성식품 노조는 수년간 지속되어 온 파리바게뜨 투쟁을 전 조직적 힘을 집중하여 승리해냈습니다. 노조 탈퇴에 금품을 살포하고 한국노총을 이용한 근래의 보기 드문 자본의 전면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것입니다. 화성노동자 투쟁결의대회 4회, 촛불문화제 4회, 1박 2일 농성투쟁 3회, 한 달에 걸친 1박 2일 릴레이 동조단식, 민주노총 결의대회 1회, 신문광고 2회 등 전국의 간부,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있었습니다. 5만 조합원의 연대와 투쟁, 산별노조의 단결된 힘으로 결국 승리를 쟁취해낸 것입니다. 특히 600일이 넘는 장기간의 천막농성과 지회장의 53일간의 단식, 그리고 이어진 간부들의 집단 단식 등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한 파리바게뜨 지회 간부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투쟁 없이 쟁취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산별노조가 가진 힘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화성식품노조의 투쟁과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단식으로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단식일기, 인증샷 릴레이, 해시태그 운동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선전 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SPC 파리바게뜨의 노조 탄압 모습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결국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라는 시민사회의 직접 행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분노했고 노조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투쟁은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며 SPC 자본은 실질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복수노조하에서 소수노조가 투쟁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사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고 부당노동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대표이사의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한편 동일한 형태의 복수노조인 SGC 솔루션 지회는 직장 내 괴롭힘과 반인권 행위에 맞서 투쟁한 결과 소수노조도 참여하는 괴롭힘 방지 조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터텍 힘스코 지회는 직장 폐쇄와 사업소 폐쇄 등의 부당노동 행위로 인해 조합원이 대거 이탈하고 급기야 단협이 일방해지되는 상황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으로 전국적인 현장 순회와 본사업 집회 및 천막농성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복원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화, 현장 조직화 및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규 노조인 이수화학 지회는 전 조합원의 흔들림 없는 33일간의 파업 투쟁을 통해 회사의 무노조 정책을 분쇄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같은 신규 노조로 창해 에탄올 지회는 58일간의 파업과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 인정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덕양가스 지회도 44일간의 파업을 전개, 회사의 복수노조 꼼수에 맞서 조직 정비를 통해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체 협약 과정에서 경식품 지회가 12일간 전면 파업을 전개하였고 여천 NCC 지회가 11일간의 파업을 전개하여 임금단체 협약을 마무리하였으며 네이버 지회는 본사 법인이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의 투쟁을 끝까지 함께하여 5개 법인의 임금단체 협약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경영진의 부도덕하고 방만한 경영에 맞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상식적인 경영을 요구하는 카카오 지회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시민선전전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이에 따라 과반 노조를 달성하는 쾌거도 이루어냈습니다. 2022년 5만 조합원 조직화를 향해 화성식품노조는 숨가쁘게 달렸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화성식품노조로 조직된 신규 단위 조직은 15개, 3천여 명의 조합원에 이릅니다. KCC 실리콘 전주, 듀폰코리아, LG생활건강 사무, 창의에탄올, 비를라카본 코리아 사내하청, 롯데정밀화학 사내하청,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서브원, KCC 도료안성, 니카코리아, KCC 건재세종, 후니드, 부경축산운송, NC캠, 데이원에너지가 조직되었습니다. 대구의 니카코리아 지회가 설립되어 섬유산업의 몰락 이후 대구 지역의 조직화 첫 발을 떼었습니다. 미조직 비정규 사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전 충북지부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집중 실천 기간 동안 20여 차례의 선전전을 진행하는 등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힘썼습니다.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 공단 조직화와 전략 조직화를 모색하고 도심 제조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타투이스트 일반 직업화를 통한 조직사업 역시 진행 중이고 공제의 모델을 통한 조직화 사업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봉제인 공제회에서는 봉제인들이 직접 만든 교복과 체육복을 네팔 어린이들에게 기증하는 등 사회연대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쉼없이 달려온 화성식품노조 조합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에도 단결로, 투쟁으로, 연대로 하나 되어 전진합시다. 투쟁!